자, 오늘도 한번 나가봅시다. 가보시죠. 오늘 우리 어디 할 거냐면 명제 할 거고요. 아마 오늘하고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해갖고 명제까지 마무리되고 저는 일단 거기까지만 끝낼 겁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끝내기보단 거기까지만 일단 끝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명제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내용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는요, 영어로는 프로포지션이라 그래요. 프로포지션. 자, 프로포지션은 우리 영어 뭐라고 합니까? 아, 설마. 에이. 아, 뭔데? 자, 프로포지션은 우리 영어로 추론이라 그래요, 추론. 수학적 용어로는 명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를 얘기하는 거냐?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요거를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정사각형 있죠,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명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얘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삼각형 있죠, 그죠? 자, 삼각형에 이 내각의 세 내각의 합은 360도이다 이렇게 갖다 써 있어요. 예,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입니다. 왜요? 그죠? 거짓인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명제라고 부른다고요. 참이면은 참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고 거짓이면은 거짓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이런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명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건. 우리 조건은 뭐냐면은 조건은 이런 걸 얘기해요. x의 값에 따라서 x 값에 따라 뭐가 되냐면은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 되기도 해요.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문장이나 식, 요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요.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는 문장 또는 식. 물론 항상 x만 아니겠지. x로 나온 식은 x로 얘기하는 거고요. a로 나온 식은 a를 얘기하는 거고요. m으로 나온 식은 m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식,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애 누구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애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있죠. 또는 부등식 있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어때? 0 되죠, 그죠? 근데 x에다 2 집어넣으면 0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참이고 2 집어넣으면 거짓이거든. 이런 식으로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애들이면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뭐냐면 우리가 그 명제 또는 조건을 얘기할 때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예를 들어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면 프로포지션의 앞자 P자를 따서 P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제든 명제든 조건이든 어쨌든 P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주어질 거고요. 예를 들어 명제여도 P는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자, 그렇게 주어졌을 때 그 애들이 뭐가 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하냐면은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자, 내가 어떤 주어진 조건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라면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 뭐 있죠? 그렇지. x는 1 또는 4가 있죠. 그죠? 이런 x값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걔네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우린 뭐라고 부를 거라고?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당연히 집합이니까 그땐 대문자 기호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대문자 기호를 써서 1, 4 이렇게 갖다가 쓰시면은 그게 바로 진리집합이 된다고. 괜찮니? 이게 바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진리집합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번에는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야. 자, 부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뭡니까? 아니다란 뜻이죠. 그죠?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어져 있는 것들을 아니라고 바꾸는 게 바로 부정이에요. 그래서 명제 이렇게 말로 주어졌을 때, 문장으로 주어졌을 때는 자, 무엇이다라고 주어지면 얘를 뭐라고 바꾸면 되겠어? 그치, 무엇이 아니다라고 쓰면은 그게 바로 부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는 0이라고 하는 것 같이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라고 써져 있었어. 그럼 부정하면 어떻게 돼? x는 3보다 크다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런 거. 그럼 얘는 어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로 바꾸시면 부정이 되겠죠.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 그러면 그리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거의 부정은 뭐가 될까? 그러니까 꼭 이런 식들만 다 갖다 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말들도 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의 부정은 뭐냐면은 또는이에요. 또는. 그 다음 모든이란 말의 부정은 뭐가 될까 그러면? 우리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 나오잖아. 그거의 부정은 어떤이 됩니다. 어떤.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들이나 아니면 식 같은 애들만 전부 다 반대로 쓰면 부정이 아니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모든은 어떤으로와 같이 수식어들도 바뀐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부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주어졌어. 자, 연습 한 번만 해볼게. 내가 p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라고 주어져 있는 애가 있다면 요거의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아니다라고 쓰겠지, 그지? 그러면 부정을 나타내는 기호는 어떻게 써줄 거냐면 지금 p라고 주어져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건 앞에다가 물결 무늬를 붙여주시고 뭐라고 읽을 거냐면 not p라고 읽어가, not p. 그러니까 그냥 p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물결 무늬를 붙여주신 다음에 요거를 not p라고 읽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소린 거예요. 됐나요? 그럼 봐봐. 아까 전에 우리 이 집합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은 1, 4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니? 맞지? 그러면 얘,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P의 여집합이 되겠죠. P가 아니다니까. 이해돼?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가 된다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갖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요거 하나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까지 해갖고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봐봐. 우리 P나 not P의 진리집합을 만들 수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수식어들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질 거거든. 요런 거. 자, P
그리고 Q 요런 말이 있어요. P라고 하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P 그리고 Q라고 쓰면은 이건 집합기호로 뭐라고 표현이 될까? 그리고니까 P 교집합 Q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P 또는 Q라고 주어지면은 얘는 뭐로 바뀔까요? 그치, P 합집합 Q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건 어때요? not P 그리고 Q가 된다면 얘는 뭐로 바뀔 것 같아? P의 여집합, 교집합, Q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때? P 또는 not Q다 이렇게 쓰시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또 바꿔주시면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 되어서 Q차 P의 전체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집합의 연산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할 거라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체, 자, P 또는 not Q의 전체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not P 그리고 Q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집합의 연산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P의 여집합, 교집합, Q가 되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해갖고 일단은 전체 5가지의 내용으로 명제의 초반, 기초, 명제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그거의 부정이 무엇이고 진리집합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란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린 명제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참인 걸 알 수 있으면 참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고 거짓인 걸 알 수 있으면 거짓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짓이니까 명제가 되는 거예요. 참거짓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명제라고 하고요. 조건은 뭐라고요? 조건은 이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애들은 전부 다 조건이 된다라고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진리집합. 두 번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그 명제 또는 조건에서 뭐가 되는 애들만 모아서 반드시 참이 되는 애들만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 요거를 바로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라는 소린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제 또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부정을 하는 거는 뭐뭐이다, 뭐뭐이다라고 주어지면 그냥 아니다로 바꾸시면 된다고. 방정식이면 그게 아니다라고 바꾸시면 된다고. 부등식이면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범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애가 있으면 그 바깥쪽 범위로 반대로 잘라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바뀌는 게 무조건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등호나 부등호만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들도 바뀐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또는으로 바뀌게 되고요. 모든이란 말은 어떤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 부정을 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등호, 부등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의 부정은 어떻게 써줄 거다? 앞에 물결무늬를 써주시고는 not P라고 읽을 거라고. 그래서 조건 또는 명제 P의 진리집합을 large P라고 쓴다면 그거에 우리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고? P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딱 요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합으로의 표현이었어요. 집합으로의 표현. 그래서 P 그리고 Q다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집합으로 P 교집합 Q. 그 다음에 또는이 들어가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소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한번 익혀주시죠. 여기까지.
졸려? 어저께 여의도 한강공원 갔는데 거기 저거 하던데 무슨 막 닭꼬치 팔고 막 그래서 졸라 먹었어요. 어제 갔는데 지지기 해가지고 안 습하던데? 어제 겁나 습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은 아니어서 전 괜찮았는데 옆에선 땀 범벅이더라고요. 지금 한여름에 지금 이거 말이 됩니까? 데님? 전 말이 되죠, 저는. 근데 어저께 여의도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여자한테 번호 물어봤는데 까이는 장면 봤어. 떠들지 말고 익혀주시라고. 여기 집합하고 명제는 결국엔 뭐야? 다 어차피 다 개념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대가리 속에 들어가야지 개념이에요. 들어가지 않으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외워달라는 소린 거예요. 약속이니까. 자, 그러면 됐고 이제 두 번째 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명제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 그랬습니다. 조건은 뭐야 그랬죠?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명제하고 조건은 분명히 어때요? 다른 거예요. 차이가 보여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판에서 할 처음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다른데 명제하고 조건을 굳이 구분을 왜 하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판에서 할 첫 번째 내용은 조건을 가지고 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냐면,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 보자. 자, 조건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며. 그러면 이거를 분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명제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됨? 그래서 분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걔가 명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그 첫 번째 경우가 조건을 두 개를 만들어줘. 예를 들어 P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Q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줬을 때 어떤 걸 만족하면 되냐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명제가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봐봐. 내가 P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하나 만들어줬어. X-2는 0이다라는 1차 방정식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Q라고 하는 애를 줬어요. Q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애를 줬거든요. 그러면 얘네 각각은 어때요? 조건이죠. 그죠? 각각은 조건인데 자, P, 얘 2면 Q이다라고 만들어주면 어때? 즉, x가 2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러면 어때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다는 소리야? 명제가 됐다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P면 Q이다라고 하는 저런 관계를 만들어줬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P, 화살표, Q다 이렇게 해갖고 P면 Q이다라고 만들어줄 거고요. 이 P 부분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를 거냐면 P 부분을 가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특별하게. 그 다음에 Q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특별하게 결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니 결론이니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P면 Q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명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P면 Q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만들었고요. 이 관계가, 자, P면 Q이다라는 관계가 만들긴 했는데 무조건 참이야? 그거는 아니지. 거짓일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지금 비슷한 걸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x-2가 0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다 만들면 이건 어때? 명제는 됐는데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참이 되는 만약에 관계가 됐다라고 치면요. 자, 그 P면 Q에다가 참이 됐다라고 치면 그러면 그 각각의 애들의 진리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진리집합은 반드시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참이 되었다면. 맞아요. 참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들의 진리집합은 부분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P이면 Q이다니까. P가 갖고 있는 모든 애들을 Q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명제가 참이 되면은 P는 반드시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 P면 Q이다라는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두 번째는 특정 수식어가 붙었을 때 그때 조건이 명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거 봐봐. 내가 만약에 이런 걸 줬어. 어떤 걸 줬냐면 x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줬습니다. 이거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조건이죠. 그죠? x가 3이면 0보다 큰데 x가 마이너스 5면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모든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라고 주면 어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인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이란 말이 붙거나 어떤이란 말이 붙으면은 그러면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모든이나 어떤과 같은 특정 수식어가 붙으면 그러면 명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모든이나 어떤. 자,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되죠. 그죠? 근데 어떤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때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참이죠. 그죠? 어떤 x. 5 같은 애들은 0보다 크잖아. 하나쯤은 있잖아. 그러면 참이 되는 거죠. 어떤 x에 대해서는 0보다 크다고. 됐니? 그러니까 어떤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이란 말이 붙었을 때 그 명제가 참이 되려면 반드시 그 명제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 되면 돼요. 오케이? 전체 집합. 그냥 봐봐. 얘는 지금 전체 집합이 아니잖아. 맞지? 전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어때야 돼? 참이 되려면?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되려면 그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즉 원소가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이란 말에 대해서 참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모든이나 어떤과 같은 수식어가 붙었을 때 그때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 내용.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P면 Q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만들었잖아. 그지? 그래서 P면 Q이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만들었을 때 이 명제에 뭘 볼 거냐면 역과 대우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역과 대우. 역은 이미 너무 쉬워. 왠지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역은 뭘 것 같아요? 반대로 바꾸는 거지, 그지? 리버스잖아. 그래서 우리 P면 Q이다란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예요. 즉,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 자, 얘의 역은 뭐야? 따라해보자.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가 되면은 역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대우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조금 생소하죠, 그죠? 대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똑같이 위치를 바꿔요. Q이면 P다로 위치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둘 다 부정을 해서 바꿔요.
부정을 해서.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될까? 따라해보자. 정사각형이 아니면 직사각형이 아니다. 틀렸죠? 자,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라고 줬다니까요. 대우는 뭐예요?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답니다.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을 해달라고. 알겠어? 그냥 부정이 아니라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거는 대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명제하고 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원래 명제하고 역 사이에는? 자, 봐봐요.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이거 여기면 어때?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지.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참이야? 거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러면 반드시 거짓인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이건 어때? 자, x는 1 또는 2라고 하는 애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어. 자, 얘 역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면 x는 1 또는 2다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여기 참인 것도 아니고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꼭 항상 거짓이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야. 참일 때 참도 나올 수도 있고요. 참일 때 거짓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해돼? 그래서 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대우하고는 졸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대우하고 원래 명제 사이에서는요. 반드시 참, 거짓의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은 반드시 그거의 대우도 참이 돼야 돼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반드시 대우도 거짓이 돼야 돼.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원래 명제로 보이기 힘든 만약에 명제가 있잖아? 증명을 하기 힘든 명제가 있으면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를 보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렇게 원래 명제하고 대우 사이에는 항상 참, 거짓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역과 대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근데 그것도 쉬워요. 자,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저한테 P면 Q이다라고 하는 이제 명제를 만들 수 있었죠. 그죠? 조건 두 개가 모여서.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내가 참이라 그랬니?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만 모아놓을 거냐면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놓을 거야. 맞니?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놔서 이렇게 짝대기를 두 개를 주신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을 우리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가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 부분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결론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근데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놔서 P 부분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 Q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니? 요렇게 해서 부르겠다라고 하는 걸 약속하자라는 소리야. 약속하자. 그래서 봐봐. 가끔씩 이런 말, 문제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는 서술하는 말도 있지, 그지? Q이기 위한 이런 꾸며주는 말들 어때요? 필요 없죠? 그러면 P는 그냥 뭐인 거야? 필요 조건인 거야. 자, 그러면 P면 Q이다입니까? Q이면 P이다입니까? 그렇지. 이 경우에는 Q이면 P이다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왜?
P는 필요 조건이라잖아. 필요 조건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는 똑같이 Q이기 위한 이번엔 뭐래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P가 충분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P면 Q이다야, Q이면 P이다야. P면 Q이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P면 Q이다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선생님 아까 전에 무조건 두 줄 쓰라면서요. 한 줄 써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상관없고요. 그래서 보통 진짜 문제에서도 두 줄로 주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별로 없어. 그냥 뭐라고 주어지냐면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이렇게 그냥 써줘요. 그러면 그냥 두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냥 참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는 소리야. 두 줄을 주는 게. 되니? 요렇게 해갖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저는 두 개의 조건을 줄 겁니다. 봐봐요. P는 어떤 조건을 줄 거냐면 X는 1 또는 X는 2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어떤 애를 줄 거냐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줄 거거든요. 그럼 봐봐. 얘 P2면 Q이다. 이 관계 성립해요? 안 해요? X가 1 또는 2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괜찮아? 그럼 봐봐. 이 반대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면 X는 1 또는 2이다.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그죠? 그럼 얘는 P이면 Q이다 할 때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지. Q이면 P이다 할 때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죠. 그죠? 즉 서로가 서로의 충분 조건이자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요럴 때 서로 양쪽으로 다 화살표를 쏠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양쪽으로 화살표를 다 갖다가 쏴준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개 쉽죠? 이렇게 부를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P하고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쓰시면 그냥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어떤 상태인 거야?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같은 상태인 거지, 그지? 이러면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린 거예요. 즉 명제는 뭐만 잘할 수 있으면 되냐면요. 집합만 잘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나왔던 문제들 있죠? 명제에서 똑같이 나와요. 명제로 바꿔서. 똑같이 나온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내용으로 세 번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은 뭐야? 말 한번 풀어볼게. 세 가지 단계로 논하는 방법이란 소리예요. 세 가지 단계로 논하는 방법. 말은 개 간지나게 했어요. 그죠? 그냥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만들었는데 이 명제가 참이 된대. 그 다음 Q이면 R이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도 만들었는데 이 명제도 참이 된대. 그러면 어떤 관계도 성립하겠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라는 관계도 성립을 해서 결국에는 P이면 뭐가 성립하는 거야? R이다라는 이 관계도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게 3단 논법이에요. 겁나 쉽죠, 그죠? 그럼 봐봐. 여기 이 명제도 지금 뭐래? 참이래. 그리고 이 명제도 참이래. 그리고 요 명제도 참이래. 그러면 얘네들의 반드시 뭐도 참이 돼? 아까 뭐도 반드시 참이 된다 그랬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쟤네들 대우 한번 써볼게요. 자, 얘 대우 뭐야? not Q이면 not P이다. 얘 대우 뭐야? not R이면 not Q이다. 얘 대우 뭐야? not R이면 not P이다가 되지, 그지? 자, 이거 진짜 성립해? 성립하죠? 여기 not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니까 not R이면 not P다도 성립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래 명제들이 참이 되면요. 반드시 그것들의 대우도 참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됐다는 소린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요런 내용들로 두 번째 판이 조성이 되고요. 이러면 여기까지 하면요. 명제 한 90% 정도는 끝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90% 정도는 끝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우리
두 번째 판에서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였어? 조건과 명제는 분명하게 다른데 조건 가지고 뭘 만들어주자? 명제를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어떤 관계를 만들어주면 두 개의 조건을 모아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명제라고 부를 거고요. 그때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를 만들어주시면 된다라고 했고 P 부분을 특별하게 가정, Q 부분을 결론이라고 부르자라는 내용이었고 그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 된다면 반드시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이나 어떤이란 말이 붙게 되면 그러면 걔는 명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이란 말이 붙었을 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뭐여야 된다고? 모든이란 말이 붙었을 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고. 어떤이란 말이 붙었을 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은 뭐가 돼야 된다고?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고. 즉 원소가 한 개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만족시키는 애가. 그러면 걔는 반드시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 그 명제의 역과 대우를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역은 뭐다? 그냥 위치만 바꿔주시면 된다. P이면 Q이다를 Q이면 P이다로 바꿔주면 되고요. 대우는 뭐다? 위치도 바꿔주는데 부정을 하면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였고 둘 사이의 가장 큰 관계는 뭐였어? P이면 Q이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대우도 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두 번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뭐였었냐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만들었을 때 그때 거기서 어떤 애들만 모아서 참이 되는 애들만 모아서 그래서 그 명제에 짝대기 두 개를 준 다음에 P 부분, 가정 부분을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런 거 구분하는 거 하나 했었었죠. 그죠? 안에 들어가는 말은 필요 없다고 P가 뭐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P가 필요 조건이라면 뒤에 오면 되고요. P가 충분 조건이라면 앞에 오면 되는 거야. 됐니? 요렇게 해갖고 쓴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 P하고 Q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 된다면 짝두기 두 개를 준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 걔네들의 진리집합은 서로 같을 거라고요. 됐나요? 요렇게 나온다는 거 세 번째 내용이 있었고 3단론법 네 번째 3단론법은 뭐다? 세 가지의 단계로 논하는 방법이란 소리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Q이면 R이다도 성립한다면 P이면 R이다도 항상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진리집합의 내용이었고요. 각각의 명제들이 참이 된다면 그들의 모두 무조건 참이 될 거다. 대우들도 반드시 참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해서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의 내용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내용은. 됐나요? 예. 공부하세요.